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연말 연시 명절도 반납하고 최선을 다하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약처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16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코로나19 긴급 사용을 승인했죠? 네. 네. WHO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증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WHO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긴급 승인하면서 18세 이상 이외에 다른 연령제한은 두지 않았죠.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식약처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검토할 때 그런 65세 이상에 대해서 유효하지만 그 샘플링 숫자가 적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자고 했는데 아마 WHO에서는 그 부분을 그렇게 유용하다, 이렇게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 거죠, 판단한 네. 거죠. WHO 사무총장은 승인 신청 서류가 접수되고 불과 4주 만에 승인된 것이라며 백신의 품질과 안전, 효능을 평가하고 보장한다는 발언도 했다는데 맞습니까? 네. 네. 이렇게 WHO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유럽, 영국 등 50여 개국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 사용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층에서도 안전성과 면역 원성이 확인되었고 중증 질환 및 사망 예방 효과도 확인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네. 이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이런데 주요 유럽 국가에서는 65세 이상 사용을 제한을 좀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접종을 연기한 이유도 그런 이유겠죠. 네. 안전하지만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시 모르는 이상 반응이라든가 이로 인해 야기되는 백신 접종의 수용성 하락 이런 것들을 고려한 거겠죠, 정부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 끝에 이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근데 야당에서는 이렇게 안전성을 위해 65세 이상들에 대해서 접종을 연기한 것을 비아냥거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65세 미만은 백신을 맞아도 된다는 근거는 뭐냐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그건 이제 여러 나라에서 65세 미만에 대해서 이미 안전하고 유효하다고 했고요. 65세 이상도 조금 더 근거가 좀 더 확실할 때까지 지켜보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야당 행태가 감염병 예방에 도움 될까요? 저희가 그래서 65세 이상은 그래서 이제 예방접종위원회에서도 다른 그 미국이랄지 3월에 좀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자 이렇게 네.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뢰를 국민들께 획득하고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네. 판단이었습니다. 야당의 이런 무책임하고 정쟁만을 위한 비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 4월 4차 추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갑작스럽게 국민의힘은 전 국민 독감 백신 접종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없는 돈 끌어모아가지고 접종 대상을 105만 명 늘려가지고 예산을 증액해 줬죠. 그렇죠? 네. 이렇게 어렵게 백신을 추가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국정감사가 시작되니까 입장이 180도로 바뀌어요. 갑자기 독감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는 확인되지 않은 노인 사망 사건들을 그런 어떤 독감 백신하고 연계시키면서 그런 독감 백신의 부작용인 양 그렇게 호도하면서 여론을 아주 변질을 시켜내죠. 이렇게 안전성이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독감 백신을 접종을 중단하고 백신을 폐기하자고까지 주장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 후과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작년 독감 무료 백신 접종률이 64%에 불과했습니다. 예년에 재작년 2019년 접종률 73.1%에 비교하면 9.1%나 하락한 거죠. 결국은 야당의 그런 무모한 주장들이 무책임한 주장들이 독감 백신 접종률을 9%나 떨어뜨린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국민들께서도 저희가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그 서울대 보건대학으로서 조사한 걸 보면 좀 지켜보면서 접종을 막겠다 했기 때문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이라든지 경찰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좀 그 접종에 나쁜 방향을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감 백신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 질병청장께서 질청장님. 네, 현재 백신하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확인된 사망은 현재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평상시에 비해서 9% 정도를 이제 접종률이 떨어지면서 남은 백신이 어떻게 되고 잔여량이 어느 정도 되죠? 제가 지금 물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결국 그 어려운데 남은 그러면 이어가겠습니다. 남은 그 독감 백신은 어떻게 처리하죠? 일단은 올해 4월까지가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4월까지를 유지를 하고 이후에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아마 폐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효 기간이 6개월. 그게 아마 결국은 상당량 9%만 대충 잡아도 그때 준비했던 양이 한 3천만 명 중이었으니까 접종률이 9%면 대략 한 100만 명 정도가 날아가는 거예요. 결국 폐기될 운명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불안 공포 조성 아니면 말고식의 정쟁만을 위한 이런 비판은 자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하고 그를 위해서 저희 정부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작년에 생각해 보면 무조건적으로 백신만이 살 길이다. 백신을 확보해야 된다. 백신 확보 못한 정부는 반성하라, 각성하라 이렇게 주장을 정부를 비판해 왔었죠. 근데 그 주장대로 우리가 당초에 3,400만 명분 정도면 될 거라고 판단했는데 최근 총리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7,900만 명분, 즉 약 한 4,500만 명분을 더 확보한 거예요. 거의 배로 확보한 거예요. 이게 결국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인데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우리가 7,900만 명분을 확보하고 나니까 최근 정부 뭐라고 주장하냐면 또 안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백신의 안전성을 주장하면서 그거 맞아도 되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행태를 보면서 굉장히 저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들을 조성하면서 또 코로나19의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고요. 사실 집단 면역의 11월에 이르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인데 그러려면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질서정연하게 계획대로 접종을 해야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계획이 틀어지게 되면 11월 집단 면역 네, 질의를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지금 계획된 접종 계획에 따라서 국민들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면서 최대한 접종에 응하시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부도 국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성을 회복해야 되지만 우리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정말 정쟁으로 접근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혹시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 장관님이나 우리 청장님이 단호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같은 한 마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빨리 모든 국민들께서 접종을 맞고 또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11월까지는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